주력 종목군들, 그러니까 IT가 다시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변동률이 높은 쪽은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IT가 부각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추이 추세가 하이닉스의 12만 9천 원의 고점 돌파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 나오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뭐 지수 따로 설명하시고 종목 따로 설명하시죠. 근데 이처럼 이제 그 지수에 연동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이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큰지를 피부로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그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그 시가총액 비중이 둘이 합쳐서 26% 정도 됩니다. 둘이 합쳐서 2차 전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유가증권 시장에 27, 죄송합니다. 밑에 거 보고 2위를 보고 흥분했습니다. 26%딱 26%. 그러니까 26%니까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흐름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 올라와서 8만 원을 넘긴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상당하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들이 10% 올라오면 시장이 5% 정도는 뭐 최소 범위 움직일 테니까. 이들만 10% 올라오고 나머지가 안 움직인다? 그러지 않죠. 고르게 올라오죠. 근데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10%라면은 주도력이 제한적인 쪽은 뭐 예를 들면 5%. 그리고 시장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이제 또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 평균치가 지수는 뭐 7% 정도 혹은 5% 정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7%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에 7%면은 200포인트 수준입니다. 2,800이에요. 삼성전자가 8만 원 수준으로 올라오면 시장 지수는 2,800포인트. 그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이죠. 삼성전자 하루에 뭐 움직임 나와서 9%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하루에 좀 그렇게 나오는 건 좀 그런가요? 뭐 주간 단위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흐름, 또 하이닉스의 흐름, 이 주도주들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전체에 2차 전지까지 들어와 있는데, 뭐 2차 전지의 비중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시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피처엠 합산해서 4%, 그죠? 나머지 쪽을 다 합산해도 뭐 하이닉스 좀 넘기는 수준, 그러니까 뭐 5%, 6%.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들의 흐름이 그동안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 돼 있던 흐름들을 이들의 흐름이 다 바꿀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뭐 지금 잠시만요. 낮방송의 기준에서의 요 이격이 발생돼 있는 흐름 있죠. 이게 그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에 종목군들의 변동률은 뭐 10배가 나왔네 이런 흐름이 있지만 이렇게 IT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하고 차이는 있죠, 당연히. 근데 엔비디아처럼 그렇게까지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증시의 흐름처럼 조금만 탄력을 받았었더라면 그러면 2,800이 아니라 3,000포인트 이상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글로벌 증시의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는 거, 그렇게 해서 시장 견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15만 5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요? 약 3만 원이 차인데요. 뭐 25%라고 잡을까요? 그럼 시장에 25% 움직이면은 시장의 대략 영향력이 20%다. 그럼 3,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도 업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또 시가총액의 영향력이 있는, 어찌됐든 일단은 그러한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지금 매번 기대만 크게 형성시키고 대밀려버리고 했는데, 오늘 하이닉스의 기준의 흐름은 7월 말에 수급을 조금 더 넘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왔고, 왜 적지 않다라고 표현하냐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죠. 주요 주주 33.93, 외국인 52.28, 그리고 기관 지분까지 하면 유통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이해 행복 충전선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한동안 우리가 죄송합니다.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아우, 이게 참 한동안 우리가 2차 전지에 힘입어서 변동성 종목,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타 종목의 변동성의 흐름, 뭐 그 흐름 속에서 뭐 좋은 결과도 냈었고, 또 오늘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뭐 하나마이크론, 오케이, 하나마이크론까지도 좀 어려운 부분을 오늘 당장 오늘 하루의 기준에서 겪기도 했는데, 기존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정상적인 종목의 정상적인 수익을 가지고 갔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 2차 전지의 과열 양상이 신흥 종교 집단처럼 형성되어져 버리는, 우스갯소리로 어제 뭐 심야 시간에 방송국 관계자를 또 만났는데 뭐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2차 전지가 조금 더 밀리면 이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다. 농담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느니라라고. 이건 뭐 무대포잖아요. 여기 뭐 속된 표현으로 돗대기 시장도 아닌데 무슨 뭐 몇백 프로를 우습게 얘기를 하고, 지금 주가 대비 700만 원이면 10배를 올린다는 건데 1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에코프로요. 그러니까 뭐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너무 막연한 일, 한두 번 겪습니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확산되는 거 많이 겪으셨잖아요. 특히 뭐 바이오주에서도 그렇고. 하여간의 결론은 매우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안에서 분위기만 변동성 종목의 이야기가 좀 많았고, 상당 부분의 분들은 사실
주력 포트폴리오에 많이들 접근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렵다, 힘겹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나마도 주력주가 못 움직일 때 변동성 종목이 이번에 원체 크게 움직여서 조금 뭐 주력주 비중 대비해서 제한적인 비중에서도 상당한 탄력적인 수익을 개별 종목 기준에 내주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제한적 흐름의 기준을 좀 땡겨줬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달 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한 4%인가요? 저점 대비해서는 4.8%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때 종가의 기준으로 잡아도 2,556에서 2,600이니까 50포인트 가까이, 정확히 뭐 45포인트 수준, 45포인트면은 그래도 한 2%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적지 않아요. 2% 가까이 든 거. 그게 뭐 계좌 손익이 1.34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주력주의 비중이 일단 IT 쪽에도 상당히 잡혀 있고 40%입니다. 뭐 하이닉스 전기, 삼성 전기만 해도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뭐 손절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자동차가 30%. 어느새 이렇게 봤더니 19만 2,200원이네. 근데 잠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쯤은 거래가 툭 건드려져서 터트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만 원 공방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부터는 뭐 쉽죠. 윗방향의 흐름에 대해서 논하는 게.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조금만 탄력을 받아도 계좌 수익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에 그것처럼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시장에 접근했을 때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또 뭐 금리 혹은 뭐 임대 수수료 뭐 이런 쪽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그 정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죠. 이제는 다시 그러한 흐름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수익만이 형성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요. 이들의 흐름이 강화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쏠림 현상의 거래 대금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 터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삼성전기, LG화학, 현대차, 기아, 이들 종목이 강세를 띠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거래 대금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른 거래 대금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들의 흐름 속에서 단기 변동성 놓고 보셨던 부분이 뭐 예를 들면 7월달에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이후에 20%대, 그러니까 50%, 60% 그런 흐름을 뭐 2, 3거래일만 해도 시가총액 4조짜리 수준에서의 종목, 3조짜리 이런 종목에서도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템버거 주세요 이런 그 욕심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예전에 뭐 정상적인 부분의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 뭐 종목, 소형주, 비이성적인 아예 낮아봐가지고 하고 그냥 움직임을 펼치는 그런 기준 제외하고 나면은 몇백 %의 기준, 과연 2차 전지만큼의 그런 흐름이 쉽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한미반도체, 또 오늘 좀 많이 미끄러진 하나 마이크론,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 흐름에 연동되기 시작하면은 이들 또한 매우 가볍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들 또한.
그래서 뭐 몇백 퍼센트 이런 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짜리의 뭐 예를 들면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나와요.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쪽에서 충분하게 다 움직임이 나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주력주의 기준의 흐름을 더 탄력적인 흐름으로 형성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매우 긍정적이에요. 삼성전자의 거래량 또 거래대금의 기준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뭐 3천만 주씩 터지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2조 오래간만에 2조가 터졌고 이런 어마어마한 6%의 흐름 주간 단위에 뭐 10% 흐름 뭐 나오지 말라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이게 이틀 연속적인 흐름이었다면은 10%까지 충분히 나오는 거죠. 묶어서 뭐 2주 동안 움직여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7월 말에 수급 범위를 7월 말에 수급 범위를 드디어 뚫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직전 고점에 73,600원 다음 주에 뚫을 수 있다 없다. 다음 주에 뚫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있다. 다음 주에 뚫을 수 있다. 이번 주까지는 중립 범위의 설정 범위라고 할지라도 거래가 수반되고요. 그럼 다음 주엔 뚫을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가 돋보인다. 어떤 게? 주봉 기준의 거래가 5MA, 20MA를 오래간만에 또 넘겨줬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수급 범위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얘뿐만이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준이죠. 이렇게 형성돼 있던 수급, 또 이렇게 형성돼 있던 수급, 이렇게 형성돼 있던 수급, 이런 수급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돌파될 때의 고점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의 요 위치 수급이 한 단계 더 들어오죠. 그 위치.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급이 한 단계 더 들어오면서의 위치.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급이 한 단계 들어오면서. 그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형성되던 위치들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요 수급 범위에 재차 시각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요 흐름이 지금 연출돼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요 추세가 최근에 매수 강도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어차피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수급에도 그 방향성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수급의 기준이 이렇게 잡혔을 때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겨. 요 고점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넘겨져 있을 때 다시금 앞에 고점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수급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 앞에 고점을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아주 못 떨어지게 넘겨주는 거고 그 다음 범위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요 고점까지. 그럼 지금의 수급이 재차 또 앞전 고점을 또 넘겨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음 주에 이 기준이 나올까 안 나올까의 기준에 저는 나온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번에 뭐 움직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야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이렇고 물론 그건 있죠. 예를 들면 뭐 낸드 플레이스 가격이 올라가고 혹은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혹은 하이엔드 반도체 수요가 뭐 급증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실적 개선이 나온다. 그럼 명분이죠. 그 전에는 그 수요의 그 예측 범위가 제한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은 내후년까지의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이미 벌써 크게 상향을 해놓고의 흐름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부분에 주봉을 놓고 보시면서 야 이거는 제대로 주력주의 흐름을 잘 갖추어 가야겠구나라는 흐름하고 또 하나는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맹신을 가져가기보다는 예를 든다면 2차전지 또 예를 든다면 오늘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꼭 보면 윤정도가 맨 마지막에 세 번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힘겨워졌는데 이걸 또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월요일 날도 다시금 들어가면 되니까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마지막 물량은 손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뭐 룬이 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뭐 공식 문자가 나온 게 아니니까 루닛은 뭐 두세 차례 이상을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손절 범위까지 미끄러지게 문자 사인을 제대로 잡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동차는 아직은 현대차가 수급 범위가 일단은 뭐 제대로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만. 근데 이쪽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흐름처럼 제대로 제대로 현대차도 터져준다면 그쪽에 소재 장비 업체들, 부품 업체들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변동률 지금 뭐 성우하이텍 숨도 못 쉬게 두들겨 맞아 있는데 성우하이텍 우리가 처음 들여다볼 때가 11,500원에서 상한가 간 날 본 거예요. 그죠? 더 가볍죠. 지금은 주가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동성 종목 한쪽에 국한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어떤 특정 업종 테마에. 예? 오늘 2차 전지를 어찌 보면 놓쳤다. 오케이. 근데 이것이 과연 월요일에 추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든가 그렇다면은 맹신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접근을 했더라도 바꿀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을 넘기거나 그러진 않은데 극대형주의 경우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가져가죠. 왜냐하면 극대형주가 변동성 거래 매수매도를 하는 고빈도 매매가 들어오는 쪽의 거래처럼 흘러갈 수가 없는 게 고빈도 거래를 해서 매수매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매수매도를 할 때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수급이 따라붙어서 한노가라도 올라가고 방향성이 위로 쫙 뻗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누적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매도를 하면서 리스크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아주 짧게 끊어내고 오는 그런 이제 고빈도 거래라 평가하는 말 그대로 퀀트 매매인 거죠. 그러면서 시스템 매매 기준에 아주 정밀한 그런 매매를 통해서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LW 시장에서 스캘퍼가 일부러 이제 LP를 공격할 때 LP가 일부러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돌려서 상장 주식 수 1,000만 주, 2,000만 주짜리 ELW를 하루에 2억 주, 3억 주 거래를 터뜨렸어요. 상상을 초월한 거죠.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이제 터뜨리면서 추종 매매 들어오면은 빠져나가고 했는데 그게 이
하루에 보통 5천만 원 정도 상품당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LP가 피해버리면 LP가 그렇게 손해를 안 볼 텐데도 그걸 냅뒀던 거는 본인들의 상품을 옵션 시장에서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그걸 보고 거래를 보고 쫓아 들어온 쪽에 떠넘기면서 50%의 수익을 불러서도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선물 쪽에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냥 옵션으로 해지를 해버렸죠. 그 당시 기준에. 아니 뭐 그 얘기하면 길어지고 결론적으로 고빈도 거래의 기준에 그런 수급들은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또 일부 세력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급들은 여기를 들어오지를 못하죠. 들어왔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가는 잘못 진행이 됐을 때 자금이 묶이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시장 지수에 연동돼 있는 인덱스 상품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 그렇게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물량이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만큼 뭐 촘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수급이 빵 하고 들어올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급이 역시 빵 하고 들어올 때 그때 뭐 어마어마한 시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기준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5MA, 20MA 거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그러면서 요 정도의 그릇만 터져줘도 그럼 뭐 어마어마한 시세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에서의 고점 돌파, 그 고점 돌파가 이 앞전들의 고점을 전부 잡아가는 그 흐름이 되었다는 거고 여기에서의 수급이 결국은 이 앞부분들의 수급을 전부 고점을 넘기는 수급으로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도 살짝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수급 요 촘촘한 요 수급 요 조그만 요 수급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수급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 기준에서는 상승 장악형이 중립적이다라고 놓고 볼 수 있지만 한 템포 더 움직이게 되면은 거래만 수반된다면 상승 장악화 기능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탄력적인 그럼 그 다음 봉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 15만 원 올리는 거 쉽다니까요. 여기서 5월 달 이후에 4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인데 물론 밑에 가격하고 위에 가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5월 달 기준에서 40% 올라왔는데 저 기준에 뭐 예를 들면 한 달 너무 촉박해요? 그럼 두 달 동안에 15만 원 고점을 못 넘길까? 제가 볼 땐 넘기는데요. 15만 500원을. 그러면 15만 500원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 지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3,000포인트 넘기는 거예요. 시장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우리가 매번 해석하잖아요. 아니야. 같이 보셔야죠.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뭐 막연하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종목을 누가 사? 야 무슨 뭐 7만 원 넘었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8만 원가? 야 이 13만 원이나 갈까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죠. 왜? 당장 등골이 오싹해야 되고 하한가 맞더라도 밑에 끝도 없는 종목 한번 매매해보고 싶고 아니 왜 2차전지 이렇게 강한데 오늘 못 사려는 거야? 일단은
원칙에 한번 충실해 보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급 범위가 이렇게 살짝금 돌려졌어요. 살짝금 돌려졌는데 이 흐름을 같은 위치의 주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뭐 그 이전에 봐두고 뭐 지금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위치의 주가의 바닥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시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그 높게 형성돼 있던 쪽의 기준점, 그러면 저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이렇게인데 이걸 넘겨야죠. 600만 주 이상으로. 이 앞전에 있는 이 최소 범위의 이 거래량이라도 700만 주 이상 뭐. 결론은 LG전자도 지금의 위치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앞부분의 고점에 두들겨 맞아야 매물이 있어요. 매물이 어디 있냐는 거지. 대형주가. 관여도 자체가 관여도 자체가 누구예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매물이 있어서 못 돌려놓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개의 봉으로 본다면 이 절반을 돌릴 때 매물벽에 부딪혀서 좀 고생하겠다. 대형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형주는. 여기에 있는 거래량이 또 저기에 있는 매물이 이 종목의 전체 1억 6,300만 주에서 얼마나 되는 비중이 될까요? 저기에 몰려있는 매물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수량 기준에서도. 거래량을 다 합쳐도. 거래량을 다 합쳐도. 그래서 거래량 속에서 한쪽으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다 합쳐놓고 놓고 본다면 그것이 LG전자의 변동성을 막을 만큼의 대형 매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가 없으면 뭐 못 움직이죠. 거래가 없으면 어떠한 가격에서도 그냥 일시적인 흐름으로 되는 거, 신뢰도가 없고 뭐 매물벽을 떠나서 거래가 없으면 신뢰도도 없이 무너지는, 뭐 쉽게 오늘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안타깝지만 이제 루닉 같은 경우 거래가 없이 24만 원 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그거를 못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또 라이브 방송에서만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거래만 수반된다면 앞에 그 매물이다라고 느껴지는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형주에서는 찾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매물벽이라는 곳을 대형주는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왜? 유통 물량이 소형주들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목군들의 성향이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뭐 훅훅훅 하고 움직여요. 물론 이제 이 주요한 구간에서 맴도는 흐름도 나오긴 하지만 뭐 명목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건가요 방금 거? 요거, 그쵸. 그렇게 해서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흐름이죠. 삼성전기는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더 들어왔잖아요. 얘는 단계별로도. 근데 아주 웃기지도 않는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16만 원 이제 뚫어줄 때 흐름에서의 수급 범위들.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매우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500만 주, 그리고 최소 범위도 또 4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실려야 돼. 계속 거래가 없는 탄력은 일시적인 걸로 끝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로줄
요 지점이 넘겨지는 흐름, 그죠? 그리고 그 지점이 또 넘겨지는 위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형성돼 있다가 여기서 한번 또 넘겨줘. 줄을 안 그렸지만 다시 조금 꼬여졌다가 이제 수급이 살아나야 될 위치가 돼요. 그럼 저 위의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겨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뭐 단순 논리의 대형주는 뭐 매물벽이 있네 없나도 필요 없고 단순합니다.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됐느냐. 그래서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 또 이런 고점을 넘기는 흐름. 또 이런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꼬리가 달렸지만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넘기겠어요?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수급 범위가 여기서도 이렇게 확대돼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위치를 완벽하게 좀 안착을 한다라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죠. 수급만 좀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야죠. 대형주의 기준은 거래가 실리는 것은 상당 부분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실리는 거죠. 그 수급이라는 게 뭐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쪽의 흐름도 이렇게 뭐 다른 하이닉스 그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이 더 가볍고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정성의 기준을 더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정성의 기준.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기 쪽의 이러한 수급 범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그러면 보여드리면 이쪽에서의 여기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업황 개선 폭이 뭐 상상을 초월하고 실적 개선 폭이 그리고 뭐 현대차는 미리 굳이 말할 나위도 없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T 종목군들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이런 쪽 대비해서 월등하잖아요. 엄청난 저평가니까 들어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고평가니까 접근 못한다는 건 전혀 달라요. LG전자도 매출이 뭐 90조 근데 백색가전 위주로 영업마진 제한적인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전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다 확인된 종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쪽은 이제 좀 빠르고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똑같이 주력인데 왜 현대차는 깊게 설명 안 하나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5월달 수급보다도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못 넘겼어요. 힘이 이렇게 없고 지금의 기준에서 탄력이 나온다면 어디까지인가요? 21만 원대까지는 쉽게 간다는 거죠. 수급의 변화는 없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거래는 터져야 된다. 현대차 마찬가지, 기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이것이 이제 2차 전지의 그 반등에 연동돼 있는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의 설정 범위인데 우리는 기본적인 펀더멘털 쪽의 기준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DX라든가 포스코 DX라든가 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쪽도 차분히 볼 수는 있는데 거래대금이 이제 이네들은 결국은 뭐 수급은 거의 제한적인 거고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돼 있어야 돼요. 또 이스페타시스도 이왕이면은 움직여주면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따라붙었다가 사실상 차익 실현도 못하고 거의 뭐
매매 원활하신 분들 이외에는 손실 보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 다시금 탄력받으면 좋긴 한데 그 12% 들어왔던 쪽의 수급이죠. 다 꼬여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거래 대금도 꼬여 있단 말이에요.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과 HD 현대인프라코 좀 묶어서 놓고 볼 건데 또 성우하이텍까지 일정 범위의 수급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해석. 성우하이텍하고 현대인프라코는 저평가 수준인 거고 현대로템은 저평가는 아니에요. 실적은 매우 긍정적인데 저평가는 일단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 종목 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주까지 거래는 실려준 건 고마운데 왜 저 몸통의 절반을 훼손시켰냐 이거죠. 짜증스럽게. 근데 단기 이격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장 주치를 받게 않기 위함이다. 뭐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렀다기보다는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저가 물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구간에 적절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끝나면 다시금 그럴 듯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다시 확장이 되려면 지금의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이 형성돼줘야 돼요. 오늘 수급은 꼬였지만 마지막 자리에서 일부 매수는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기존에 주가를 쭉 당겨 놓을 때의 흐름처럼 이렇게 개선이 되면 오늘처럼의 변동률은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죠. 그걸 막연히 기대할 수는 없고 그게 나오면 따라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따라붙어도 된다. 그러니까 룬이 또 거래가 너무 없어요 사실. 뭐 절반 몸통까지 훼손시키지는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24만 원에서 구두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문자까지 발송을 했더라면 그럼 밑에서 수급 보면서 재편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내일 재편입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유한타가 최소 7만 주 이상을 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창구의 매도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24만 원의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지금 다시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찌됐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주봉상으로 나쁘지 않았고 일봉상으로도 급등 이후에 도지란 말이죠. 누적 수급도 만만치 않고 다만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 못 본다. 주봉의 저 거래가 전체 IT의 흐름에서처럼 터져줘. 그럼 이런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주성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뭐 수급이 사실은 좋고 거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제2의 포스코 DX로 보자라고 할 정도로 상한가 이후에 위에서 잘 움직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이격도가 있죠. 평균 거래 대비해서 조금 더 높게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해서 그 이격을 줄이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아서 줄여야 된다. 요게 이제 관성과 회귀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세에 있어서 관성 한 방향으로 가려는 힘과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확장은 회귀하려는 흐름. 어느 거예요? 200일선에. 지금은요. 뭐 21선, 60일선 혹은 11선, 5일선으로도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종목군들의 이 수급이 실로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한미반도체까지도. 그래서 요 누적 수급 범위까지 감안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내년에 끝내줄 겁니다. 내후년에는 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2025년부터는 뭐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때 가서 보면 돼.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도 여기서부터 10배씩 가야지. 예? 얘네들도 10배씩 가야지. 조선은 안 좋아? 조선은 내년 되면 안 좋겠어요?
저는 경기를 좋게 보는데 내후년이면 조선이 안 좋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에코프로 실적이 완벽하게 확인돼야 된다는 거고, 동진쌤 게임 이제 방안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오늘 속보이지만 수급이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 게 있어요. 거래 대금은 아직 형편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 음, 요 흐름이 IT에 이제 전체적으로 연동돼서 지난 5월처럼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오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직전 저점 33,200원 그 라인까지도 이탈이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옳고요. 지금은 그 자락까지 가지고 계셨었던 반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까지 설명한 IT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지하시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권해드리는 거죠. 여전히 뭐 IT를 좋게 보지만 저렇게 12만 원 위쪽에 또 7만 원 위쪽에 안착의 흐름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기 전에는 긍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HPSP도 무지하게 변동이 커요.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점 대비 14.58%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버거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연동시켜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종목군 기준이다. 다만 이제 파도는 신규주라서 뭐 수급 확인하기도 그렇고 변동성이 얘도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결론은 얘도 이제 검색기에 뜨는 날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게 확인되면 그 정도에서 보는 거고 얘는 이제 뭐 앞에 종목군들처럼 만약에 조정이 깊더라도 누적 수급 범위, 업황 개선 범위 이런 기준으로 설정하기에는 지금 뭐 수급은 좀 꼬여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분할 상장, 인적 분할이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됐었죠. 기업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시장에 상장되면은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가요? 이렇게 이제 쪼개지고 나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인적 분할은 무조건 호재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검증 안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와 진짜 그 말이 맞네. 근데 어떻게 돼? 고점에서 뭐 우리 논리대로 꼬리 달림 전략 매도죠. 근데 장중에 이제 뭐 외부에 볼 일이 있으셔서 볼 일을 보셨다 하시는 경우는 대처가 원활치 않다 보니 그리고 이제 대처가 원활치 않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느냐의 기준이 긍정적이라면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조금 견뎌 볼 텐데 만약에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변동률이 뭐 고점 대비 28%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들어가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도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오늘 뭐 어떤 수급의 기준이든 이 코스모 신소재 수급 공매도 대차 상환인지 실질 매수인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들어올린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이 거래량 부분이 연속성을 띄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나머지 부분도 뭐 다 똑같습니다. 저 거래가 실려져 있어야 되는데 안 실리면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요하다 싶은 고점 부분 뚫지 못하고 또 밀려서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간에 심사숙고해서 2차 전지는 가급적이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젠 끝났다.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오시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 수익 가져가십시오. 강연회 뭐 아직 한 달이 남긴 했습니다만 강연회 신청 빠르게 하시고 오늘 그 스트림 방송은 지금 마감 방송 그리고